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당내 내부 혁신을 통해 호남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한 반면 인공지능 등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부동산 등 여러 정책에서 실패했다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잘못이 크다며 호남 발전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만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호남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앞서 광주를 방문한 윤 후보는 AI 데이터 센터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가 인공지능을 미래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핵심 인재 양성은 물론 인공지능 거점 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의 AI 산업에 정말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함께 달빛 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뜻과 함께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력 의혹과 선대위 내부 갈등 표면화 등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광주 전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 이번 방문이 호남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후보나 당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에 대해 이 후보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최근 중학생들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른 차량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습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는데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길가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을 빼내 달아납니다. 금품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차에 갔는데 다 헤집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 붙잡힌 절도 용의자는 만 13살 중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는데 이전에도 20차례 넘게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B군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왔지만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청소년군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50% 가까이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는 3배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실질적인 보호와 계도가 가능하도록 보호시설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징과 그리고 범행의 반복 우려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처벌하고 처분하고 이 문제만을 고려하는 방식의 대응은 재범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낮추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순천만에 찾아오는 귀한 손님 흑두루미가 올겨울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집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중인 가창오리도 대거 관찰되는 등 순천만이 철새들의 겨울나기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동이토 오자 갈대숲 위로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새떼.
1m에 달하는 몸 길이에 하얀 머리와 기다란 목을 제외하곤 온통 검은 빛깔을 뽐내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입니다. 해마다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는 갯벌에서 밤을 보내고 동이틀 무렵 먹이터가 있는 순천만 농경단지로 이동합니다. 농민들은 철새들이 먹을 벼를 재배해 남겨두고 군데군데 볏집을 깔아 겨울에도 벌레 유충이 자라게 하는 등 풍부한 먹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개체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의 경우 3,300여 마리가 찾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갈색 깃털이 특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 지난해부터 유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만 마리 수준이었던 게 지난해는 20만 마리로 급증했다가 올해도 10만 마리 이상이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순천시가 겨울 철새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순천만 일대의 전신주를 뽑아내고 먹이토로 쓰일 친환경 농경단지를 꾸린 결과입니다. 순천시와 농민이 협약을 해서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벽실을 겨울철새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또 겨울 동안에 그 농민들이 철새 지킴이 활동을 해서 그 보호단지의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따뜻한 기후에 천혜의 자연환경 또 지역민들의 생태계 보존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순천만이 명실상부한 철새 도래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살이 되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8살 어른인 셈인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장학회가 결성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월 30만 원의 수당을 5년간 지급하고 광주시도 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18살이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나중에 갈수록 힘들어지죠. 혼자서 살아가는 건데 아무 도움 없이는 힘든 것 같아요. 실제 자립준비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반면 실업률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데는 상당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살이 되자마자 냉혹한 현실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장학회가 광주에서 결성됐습니다. 사회적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사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10일이나 모아서 함께 해보자. 디딤돌 장학회는 앞으로 현재 9명인 결연 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모금과 후원 회원 확충에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17년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지냈던 공단의 직원들을 동원해 당원들을 불법 모집하고 이를 도운 직원들에게 400여만 원 상당의 숙주나무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에게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의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당원 모집 등은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1회 장흥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으로 강제 가입돼 등량만 바다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고자 하는 행사로서 장흥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조선간호대학교가 미래형 간호교육 혁신을 위한 4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1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간호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들의 참신한 창의력 등에 대해 공유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창의력교육학회의 아이디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암 관리 사업 평가 등 2021년 통합 건강 증진 분야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 공백 해소와 중간 최종 검진 완료율 등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100세 친구 시니어 사진전 작품 전시회와 함께 10편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르신 70여 명이 참여해 마을과 이웃들의 모습을 각각의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의료진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확진이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9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4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이 연이어 확진되는 등 14개 시군에서 4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전남 애사랑카드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 전남 애사랑카드는 이용금액의 일부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카드입니다. 광주 전남 애사랑카드의 올 한 해 기부 금액은 모두 3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은 광주시에, 나머지는 오는 29일 전라남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5.18 관련 재판에서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 여단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송 씨가 2019년 재판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있느냐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실제 헬기 사격을 지휘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성탄절인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한파가 계속되니까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일요일 새벽에는 광주를 포함한 전남 서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점차 깨끗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광과 담양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1도, 순천 1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지만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영암 10도, 강진과 완도 1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추위가 계속되다가 수요일쯤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